자, 드디어 대망의 준결승 서막이 오르게 됩니다. 자, 이 준결승 서막에 놓여져 있는 많은 참가자들. 아시겠지만 이 남아있는 14명의 참가자 중에 결승전 직행 티켓은 딱 10장 뿐입니다. 4명은 무조건 탈락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시점에서 많은 시청자분들과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국엔 대국민 투표로 갈리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무조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국민 투표가 기존에는 현역 가왕 같은 경우 현역 가수들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역시 상당히 기존에 형성되어 있었던 팬덤들에 의해서 대국민 투표부터 전체적인 순위가 결정이 되곤 했습니다. 근데 이번 무명전설 같은 경우는 성리, 하루, 이창민, 자, 이런 이미 이름이 알려져 있는 어느 정도의 가수들, 물론 뭐 하루 씨도 아침마당에 등장했었고 과거 트롯 아이돌 활약을 뺀다면 무명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진짜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는 무명은 바로 한가락, 이룬해 이런 가수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수들이 승리를 하고 올라갔을 때 뭔가 시청자분들이 좀 더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그런데 그런 가타부타를 떠나서 이 무명 가수들이 이번 준결승에서 결승전을 가는 이 간극에서 탈락자가 많이 나온다. 특히 그 중에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한가락 씨 탈락했다 라는 얘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한가락 씨는 사실 누구와 대결을 하냐면 장한별 씨와 대결을 하게 됩니다. 제가 트리오 무대라고 말씀드렸죠? 장한별 씨와 함께 무대를 펼치다 보니 이 조항조 마스터와 양쪽에서 노래를 번갈아가며 부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한가락 씨가 장한별 씨를 이기고 올라간다?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방청 증언들을 살펴보면 제가 너무 스포일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예측해드렸던 것처럼 이 트리오 무대 하나만으로 평가가 될지 또 다른 무대 평가를 통해서 순위를 나누게 될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한가락 씨가 지금 위태롭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장한별 씨와의 함께 펼쳤었던 트리오 무대가 많은 영향을 준 것도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곽영광 씨가 아니라 곽영광 씨와 함께 트리오 무대를 펼치는 이룬해 가수 되겠습니다. 이룬해 씨가 한가락 씨 못지않게 엄청난 무명. 사실 한가락, 이룬해 두 사람은 거의 일반인이다 라고 말을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무명 중에서도 무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두 사람이 올라왔을 때 야, 정말 두 사람이 여기까지 살아남고 결승전까지 간다면 뜻깊겠다 말씀하신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국민 투표가 사실은 무명전설의 경우 입장이 좀 달라집니다. 저런 완벽한 무명 가수들이 대국민 투표에서 점수를 받는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한가락 씨 같은 경우는 탑10 안에 대국민 투표 순위에 들어와 있지만 이룬해 씨 같은 경우는 탑10 안에 위치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제가 꼽아드렸었던 앞서 말씀드렸던 최종원 씨, 또 김태용 군, 곽희성 씨, 곽영광 씨 이런 가수들과 더불어서 지금 이룬해, 한가락 두 사람까지도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이 많은 온라인상에서 지금 빗발치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사람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 보면은 사실상 한가락 씨는 장한별 씨와 대결을 펼치고 이룬해 씨는 곽영광 씨와 대결을 펼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대결을 펼치는 가수들을 비교하기 이전에 한가락, 이룬해 두 사람은 어떤 지금 소속사와 경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시겠지만 한가락 씨는 그냥 음악인이라고 되어져 있고 별다른 지금 모습이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실 무명전설에 나와서 와이프가 반대해서 노래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번에 이루겠습니다라고 말했었던 그 말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굉장히 일반인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반인에 가까운 한가락 씨의 지금까지의 행보가 대단하다라고 극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룬혜 씨는 어떨까요? 이룬혜 씨 같은 경우는 팬카페도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팬카페를 한번 둘러볼까요? 자, 이룬혜 씨의 팬카페를 들어가 보니 지금 멤버가 607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 이룬혜 씨도 그렇고 한가락 씨도 그렇고, 한가락 씨는 지금 대국민 투표 탑 10 안에 들어가고 있고, 이룬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무명전설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응원을 받고 있는데 어째서 공식 팬카페 숫자가 1000명도 채 되지 않냐. 아니, 뽕뉴스 아무리 그래도 무명전설을 보는 분들이 6000명은 되지 않을까? 그 중에서 10분의 1 정도는 이룬혜 씨를 좋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자, 팬 활동을 하는 팬들과 이 시청자분들은요, 같은 그런 집합군이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시청자분들은 사실 방송이 끝나면 상당 부분 관심이 떠나실 거예요. 그럼 남게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팬들입니다, 팬들. 이룬혜 씨가 지금 607명 정도고,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한가락 씨, 한번 볼까요? 팬카페 있나? 한가락 팬카페. 자, 공식 팬카페. 가락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뭐라 되어 있죠? 160명.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 대국민 투표 탑 10 안에 들어가고 있는 가수지만, 실상은 160명 정도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룬혜 씨 같은 경우는 607명.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한가락 씨가 160명, 이룬혜 씨가 607명, 도합 1000명 미만의 팬분들이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이 대국민 투표 대부분 누가 해줄까요? 시청자분들이 해주는 투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많은 트롯 오디션에 출연했었던 가수들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거짓말처럼 관심이 사라지더라, 그 말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많은 분들에게 특히 관심을 받아왔었던 한가락 씨와 이룬혜 씨의 탈락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번 방송 프로그램에 결국 이 결승행 티켓에 거머쥐는 무대의 총 점수가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막 국민 프로단 점수가 지금 88점 대 212점. 몇 점 차이입니까? 거의 3배 가까이 나죠? 이렇게 극심한 점수차. 176점 대 124점. 그러니까 사실 한 1, 20점만 나도 엄청난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막 2배에서 3배까지 139점 대 169점. 평균 30점 이상의 점수 차이. 135점 대 165점. 엄청난 점수 차이가 지금 마구 쏟아지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왜 한가락 씨가 특히 탈락 얘기가 나왔나 봤더니 오해라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장한별 씨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어요. 한가락 씨가 방청 다녀온 분들이 점수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 그런데 방송 보니까 정말 저렇게 오열하고 있더라. 떨어진 거 아니냐. 한가락 씨가 떨어지려면 아마 장한별 씨와의 대결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일 것이고, 이룬혜 씨가 떨어졌다고 한다면 곽영광 씨와의 대결에서 패배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분석한 두 사람의 결과는 어떻냐. 자, 유튜브 한번 볼까요? 이룬혜 씨의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 무려 당신께만 영상이 102만 회, 이룬혜 씨가 부른 옥경이가 44만 회입니다. 같은 무명 출신이지만 이룬혜 씨의 유튜브 조회수는요, 어마어마합니다. 두 개 영상의 조회수가 150만 뷰에 육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무명인 한가락 씨는 어떨까요? 한가락 씨는 상대적으로 조금
불안불안합니다. 하지만 절대 낫지 않아요. 자, 왜냐면 한가락씨의 당신은 명작 27만 회, 남자라는 이유로가 72만 회입니다. 한가락씨가 성리씨와 붙은 적이 있는데 그건 이제 좀 논외로 놓을게요. 왜냐면 이건 뭐 두 사람 다 이미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성리씨 때문에도 영상 조회수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한가락씨가 부른 72만 회, 그리고 당신은 명작, 두 개 합하면 100만 뷰 정도 되죠. 이룬혜 씨보다 낫긴 하지만 못지않은 그런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가락 씨는 탈락했고 이룬혜 씨는 탈락했다라는 말이 안 나오나? 제가 볼 땐 두 사람의 대결 상대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룬혜 씨가 붙는 가수가 누구죠? 곽영광 씨입니다. 곽영광 씨 팬분들께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제가 이때까지 봐왔던 이 프로그램의 팩트로 말씀드리면 이룬혜 씨가 상대하는 곽영광 씨보다 사실 한가락 씨가 상대하는 장한별 씨가 훨씬 어려운 상대입니다. 이미 장한별 씨는 그 직전 회차인 9회차에서 다크호스로 완벽하게 급부상하며 탑3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장한별 씨가 마스터단에게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률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한가락 씨가 장한별 씨에게 승리하고 또는 패배한 확률과 이룬혜 씨가 곽영광 씨와 승부해서 승리하고 패배할 확률을 놓고 본다면 누가 더 높습니까? 저는 장한별 씨에게 한가락 씨가 패배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룬혜 씨의 영상보다 곽영광 씨의 유튜브 조회수를 보잖아요. 굉장히 낮습니다. 4.6만 회, 5.6만 회. 그래도 혼자랍니다 무대가 37만 회. 하지만 이런 조회수 대비 앞에 말씀드렸던 이룬혜 씨의 노래 무대 조회수를 보면 당신께만 영상만 102만 회, 옥경이가 44만 회입니다. 엄청나게 큰 점수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점수 차이를 과연 이겨낼 수 있을 건가? 유튜브 조회수 차이가 저 정도로 나는데. 하지만 한가락 씨는 장한별 씨에게 패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두 사람의 탈락 결과에 대한 반전은 한가락 씨가 탈락을 하고 곽영광 씨가 탈락을 하고 이룬혜 씨가 올라가고 장한별 씨가 올라가는 구조가 나올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제가 꼽아드렸었던 이 진출자들 이야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기 보면 황윤성, 하루, 정연호, 장한별, 이창민, 성리, 이대환, 이룬혜, 박민수,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여기 나와 있는 최종원 씨가 될 거냐, 곽희성 씨가 될 거냐만 나눠진다면 탈락자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룬혜 씨는 곽영광 씨에게 승리하며 진출, 한가락 씨는 장한별 씨에게 패배하며 결국 최종 탈락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씨보다 상당히 유튜브 조회수에서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 좀 느낌이 오십니까? MBN 뮤직도 있고 MBN 엔터테인먼트도 있지만 MBN 뮤직이 대표적 채널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로 예를 많이 들어드리는 것 뿐이에요. MBN 엔터테인먼트까지 합해도 결과가 뒤집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결국에는 유튜브 조회수의 파급력에 따라서 누가 올라가고 내려갈지가 상당히 예측이 어떻습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만 상당한 영향력을 준다라는 건 사실로 좀 보여집니다. 특히 장한별 씨의 유튜브 조회수 파워가 뭐 사실 유지우 씨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장한별 씨가 탈락설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요? 이번 예고편에서 실제로 눈물을 흘리며 자막에 떡하니 반전의 연속, 충격적인 결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아마 이 무대의 점수와 최종 탈락자 명단에 대반전이 또 있을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미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9회차 때도 대반전을 예고했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야, 생존자와 탈락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 결과가 있었다 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몇몇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앞에 말씀드렸던 곽희성 씨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장한별 씨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장한별 씨가 아시겠지만 오스트레일리아의 가수입니다. 그러니까 출생 자체가 한국인이 아니에요. 오스트레일리아의 브리즈번 출생이거든요. 그리고 레드애플이라는 음악 그룹의 멤버였습니다. 솔로로 활동을 했고 호주에 있는 치대생이었어요. 근데 4개 국어, 한국어, 영어, 불어, 라틴어까지 능통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레드애플의 3집 앨범으로 데뷔를 했고 26년도 그로부터 굉장히 시간이 흘렀죠. 한 15년 뒤에 무명전설에 이번에 참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1년도까지도 장한별 씨가 혼자 활동했었던 이 얘기들에 대한 인터뷰가 있어요. 왜냐면 말레이시아의 이 음악 오디션에 출연을 했었고 아시겠지만 압도적인 1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팬투표에서. 이때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사실 어떤 프로그램인지 잘 몰랐다. 첫 미팅을 해보니 말레이시아에서 시즌 1부터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프로그램이었다. 어찌 본다면 무명전설에는 처음 등장했지만 이미 오디션 경험이 있는 거죠. 오디션 방송에. 그래서 이 당시 때 최종 1인을 뽑는 프로그램에서 장한별 씨가 1등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연 오디션에서 외국인이 1등을 한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된 거죠. 그러면서 사실 전력을 갖고 있는 거죠. 스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유튜브 조회수도 잘 나오는데 이런 독특한 이력이 있는 가수라면 아마 제작진도 상당히 스타성을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탈락 얘기가 나왔느냐. 장한별 씨가 눈물을 쏟은 것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댓글로도 남겨주시는데 장한별 씨 탈락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면 이 장한별 씨의 국민 프로단, 그러니까 마스터단 말고 관객 점수까지 합산이 됐었던 우리 준결승 직행을 위한 최종 결과 점수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쳤는지 알 수가 있죠. 자, 낭만 있지의 국민 프로단 점수는요. 1등을 차지한 연혼의 찐뽕 명품, 그리고 심쿵당과 떼창민국, 그리고 3위입니다. 준수한 국민 프로단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좀 위험했죠. 중간이니까. 하지만 공교롭게도 유지우 씨가 탈락을 하고 본인이 이제 준결승 라운드를 진출하게 되면서 그걸 굉장히 죄스러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참 의아한 게 있습니다. 죄스러워 했었던 장한별 씨가 올라가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 같이 진출한 참가자 중에 이 장한별 씨 말고 왜 곽희성 씨가 추가 합격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곽희성 씨가 알고 보니까 사실 남진님의 소속사가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곽희성 씨를 검색을 해보지 않고 아티스트 스튜디오라는 회사가 나옵니다. 아니,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어딜까? 왜 레몬레이는 검색이 안 될까? 쭉 내려보니까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뭐 하는 곳이냐면 드라마 및 미디어 컨텐츠 제작, 신인 작가를 육성하고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라고 되어져 있고 그 밑에 주주 여러분 레몬레인 대표 김동래입니다. 우선 갑작스러운 회사 경영권 갈등으로 주주 여러분께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됐다라는 입장문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딱 보시면 레몬레인이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회사 경영권 갈등으로 결국 회사 경영권을 넘겼구나. 그게 아티스트 스튜디오구나. 그렇다면 아티스트 스튜디오는 뭐 하는 곳일까? 검색을 해보니 과거에 SBS 엽기적인 그녀 드라마도 연출했고 TV조선 한반도도 연출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출연자의 곽희성 씨의 이름이 딱 눈에 보이실 겁니다. 아티스트 스튜디오의 이 자신들의 어떤 업무 결과, 업무 히스토리를 보면 곽희성 씨를 TV조선 한반도에 출연시켰다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다면 곽희성 씨 소속사가 어디입니까?
레몽레인에서 아티스트디오로 넘어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남진님의 소속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아니 그렇다면 이게 뜬 소문인가? 왜 이런 말이 나오지? 그래서 제가 곽희성 씨를 MBN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런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1년 전인데 무려 183만 회가 터졌습니다. 보이시죠? 183만 회.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왔죠? 근데 여기 조정민 씨가 있어요. 조정민 씨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정민 씨가 남진님의 소속사잖아요. 서른노님도 있는 바로 그 소속사.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곽희성 씨가 남진님의 소속사라서 조정민 씨와 듀엣 무대를 섰나 보다. 이런 오해가 나온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네, 뭐 가령 예를 든다면 이창민 씨 점수가 900점이 나왔는데 이대환 씨가 345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른 승부였던 하루 씨가 400점대가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이대환 씨는 무조건 하루 씨보다 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 트리오 무대만으로 결정을 짓는다라기보다는 아마 인생곡 솔로 무대가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예고편에서는 트리오 무대만 나왔지만 아마 11회차 예고편에서 솔로 무대가 공개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설명이 되죠. 하루 씨와 성리 씨가 맞붙게 됐는데 성리 씨가 오열하는 모습이 예고편을 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이 있어요. 성리 씨가 그러면 탈락하느냐? 하지만 탈락했다라는 얘기도 없거든요. 자, 이런 시점에서 보여진다면 제 예상대로 아마 11회차 때 새로운 솔로 무대, 인생곡 무대에 대한 예고편이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주차 국민투표를 살펴본다면 아니 그래서 뽕뉴스가 예측하는 탈락자 4명은 도대체 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4명은 탈락입니다. 근데 자, 잘 보세요. 뽕뉴스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분석입니다. 제가 예고편에 나온 사람들은 탈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특히 울었다라고 하면은 거의 탈락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정연호 씨는 아니겠네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게 김태웅, 이창민, 곽영광. 이 사람들 중에 이론의 곽희성까지 4명이 탈락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남아있는 김태웅, 이창민, 곽영광, 이론의 곽희성. 이들 중에 누가 한 명이 살아남을까요? 4명 중에 2명밖에 생존을 안 하잖아요. 생존이라고 적겠습니다. 저는 정연호 씨가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김태형, 이창민, 곽영광, 이론의 곽희성 이들 중에 누가 생존자가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유튜브 조회수로 한번 볼게요. 김태형 군이 떨어질까요? 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론혜 씨가 떨어질까요? 이론혜 씨도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제가 소신 발언할게요. 밑에 있었던 이론혜 씨가 위로 올라갑니다. 이창민 씨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이창민 씨는 저번 무대에서 가사 실수를 하고도 올라온 참가자입니다. 왜냐하면 38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6회차 때. 상당하죠? 상당한 조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태형, 이룬의 이창민 씨도 보겠습니다. 이창민 씨의 유튜브 조회수 13만 회, 13만 회, 29만 회. 굉장히 애매한 조회수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곽영광, 곽희성 두 사람의 조회수가 이창민 씨보다 높냐라는 거죠. 곽영광 씨는 일단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3.9만 회, 5.2만 회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곽희성 씨는 어떻냐? 곽희성 씨의 조회수가 사실 13만 회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 곽희성 씨가 유지우, 이우중 두 사람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을까? 저는 이걸 생각합니다. 조정민 씨와 곽혜성 씨가 과거 한일 탑10 쇼에서 합동 무대를 펼친 적이 있어요. 이때 유튜브 조회수를 보니까 무려 182만 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스터도 아닌 스타성을 평가할 때 유튜브 조회수가 상당한 지표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곽희성 씨가 사실 이창민 씨보다도 저는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결론은 저기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박민수 씨가 포함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민수 씨가 포함될 가능성도